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춘천시의 자랑입니다. 손흥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2022년에 첫 번째로 생긴 대회고 지난 2023년까지도 아주 규모가 커지면서 유소년 국제축구대회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떡하니 붙어있는 말 그대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였습니다. 그런데 1회, 2회가요. 모두 6월 달에 개최가 됐는데 어인일인지 올해는요. 이 축구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결정된 것이 바로 이 축구대회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난 2년간 춘천 일원에서 치러졌던 손흥민 국제유소년 친선 축구대회의 이름이요. 춘천시장배 국제유소년 친선 축구대회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떼어지느냐. 바로 손흥민에서 춘천시장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손흥민에서 춘천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에서는요. 이런 국제 규모의 뭔가 대회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시가 세계적으로 홍보도 되고 또 이 대회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오는 인구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관광 인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요. 이렇게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축구하면은 너무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빠지는 거. 자, 왜 빠질까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딱 연상되는 거. 지금 손축구 아카데미가 굉장히 곤란한 일에 휩싸였습니다. 거기는요. 손축구 아카데미는 바로 유소년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춘천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홍보물인데 여기 뭐라 써있죠? 손흥민 국제유소년 친선축구대회 손 아카데미와 함께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오는 6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춘천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손흥민 선수 이름 몇 번 나옵니까? 손흥민. 더더군다나 이곳은요. 손 아카데미와 함께한다 라고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대회 장소도 바로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축구 아카데미가 이렇게 춘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위해서 이런 헌신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송 감독을 비롯해서 코치진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더더군다나 시민단체까지 붙어서 엄청나게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 아카데미와 그 학부형과 갈등이 있고 뭐 법적으로 가는 거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몇 개의 시민단체까지도 이 사태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손 감독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실력도 없다. 자질도 없다. 능력도 없다. 아들 잘 둔 것밖에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번 대회에 손축구 아카데미가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겁니다. 대회는 이렇게 생고생은 손흥민 가족들이 하는데 실질적인 이득은 춘천시가 가져가는 겁니다.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렸고요. 지난해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6월 7일부터 10일 동안 4일 동안 장소 똑같습니다.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열리고요. 6개국 11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몽골, 말레이시아. 참가 인원은 250명. 관람료도 무료입니다. 주차장도 손흥민 체육공원 주차장, 임시주차장 무료입니다. 자, 이만큼 손흥민 패밀리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체육공원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주차도 공짜로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여기가 춘천시에서 한 거죠. 손흥민 가에서 이같이 투자를 해주면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규모에 맞는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이름과 사진만 빌려서 축구대회다 라고 대대적인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대회를 춘천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흥민 축구대회, 손흥민 체육공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면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시에서 부탁을 하니까 우선은 이름도 쓰게 하고 사진도 쓰게 했는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대회가 과연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제발 한 번만 와다오 와다오. 또 이 대회를 공교롭게도 항상 이 손흥민 선수가 쉬는 휴식 시간에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 대회를 깜짝 방문을 했어요. 여기 지금 손흥민 선수의 코치진입니다. 다 손 아카데미 코치진들이 다 여기 대거 있어요. 여기 손흥정 감독도 보이죠. 저렇게 춘천시를 위해서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 손흥정 감독 그리고 손축구 아카데미가 모두가 참석을 했고 저렇게 열심히 개최를 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 표정 보십시오. 썩 좋지는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참석해서 사인도 해주고요. 각국의 유소년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깜짝 방문하고 돌아갔어요. 이것도요.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냐면 춘천시에서 너무나 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말로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애썼던 이 손축구 아카데미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손흥민 이름 떼고요. 춘천시장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이렇게 열렸고요. 손축구 아카데미 측도 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졌죠. 한 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춘천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손축구 아카데미를 위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참석 여부를 두고 춘천시하고 손 아카데미 측이 계속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참석하는지 여부가 대회의 최대 쟁점이 되어버렸다. 뭔가 잘못된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선수들의 기량과 향상이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선수들의 기량과 성적이나 결과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오냐 마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어버렸으니 뭔가 이상해도 이상하죠.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 대회를 여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번에 대회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빠지고 손축구 아카데미도 한 발을 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회가 6월이 아니라 11월 12일부터 15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참여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참석 규모는 추후 결정된다.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빠진 그 행사에 다른 나라에서 과연 이렇게 오려고 할까요? 그래도 이 대회가 국지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었던 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춘천시장배 국제유소년 친선 축구대회로 바뀌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니 춘천이 어떤 도시냐? 뭐 축구와 관계된 도시인가? 호반의 도시잖아요. 뭐 축구하면 상징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는 비상이죠. 이 대회에 어떻게든 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가국도 그렇고요. 이 선수단 규모도 그렇고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 대회는 올해는 어떻게 열릴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장담할 수 없는 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춘천하면 떠오르는 거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축구 아카데미.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축구 아카데미가 한 발 빠져버리니까 여러 가지 유소년 축구계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소년을 위한 이런 축구대회 손축구 아카데미가 여러모로 물심양면 신경 쓰고 또 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시련의 계절 앞에선 손흥민 부자. 축구 칼럼니스트가 이런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겁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 1년 연장 옵션을 쓸 것이다 라는 보도가 영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손흥민 선수가 4년을 계약 체결할 당시에 1년 연장 옵션이 있었는데 이 옵션이 발동이 되면 손흥민 선수는요 2026년 여름까지 토트넘에서 경기를 뛰고요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 입장이요 완전 180도 달라진 상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해리케인 공격의 핵이었죠. 손흥민 선수와 합을 맞췄던 해리케인이 이적하면서 그 공간을 완벽하게 메꿨습니다. 그때만 해도 토트넘이 3년 연장 계약을 논의를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뭐 주급을 올려주겠다, 장기 계약을 한 번 더 하겠다, 뭐 종신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전반기에는 토트넘이 잘했다가 후반기에 성적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5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이렇게 시즌을 마치니까 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계약이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팬들은 굉장히 많은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계속 보여왔는데 과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이런 마음에 화답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팀을 생각하는 마음에 토트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 같은 계약 조건이 알려지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불리해지고 있다. 또한 이 토트넘의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서 큰 이적료를 남기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케인을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에 보낼 때 1,500억 원의 이적료 수익을 챙겼다. 그러니까 손흥민도 1,000억 이상의 이적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팬들은요, 3년 전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량의 절정일 때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들의 관심을 뒤로하고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우리 가족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이런 마음을 토트넘이 저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팬들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손흥민 선수도 요즘 잠이 안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시린 마음 그리고 이 손흥정 감독의 아픈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실연의 계절에 앞선 손흥민 부자라는 칼럼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또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 같은 시련의 계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